자, 루닛 보겠습니다. 자, 루닛 일단 전환사채부터 보겠습니다. 자, 작년 4월, 5월 두 차례 전환사채를 발표를 했었죠. 자, 볼파라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1회차 전환사채 1665억,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볼파라 인수자금 1665억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67,000원이죠. 지금 주가를 유지만 하더라도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자율도 기존에 4%로 책정됐던 것이 8% 조건으로 발행을 결정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모펀드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올해 5월부터 투자자들의 전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자, 올해면 3달밖에 남지 않았죠. 주식으로 바꿔서 빚을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차 전환사채 전환 청구 가능 날짜는 자 5월 4일부터입니다. 자, 1회차 전환사채만 하더라도 주식 총수 대비 비율이 10.52%가 되는데 이 10%가 넘는 물량이 5월 4일날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자, 권리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주에 대해서 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등 액면 분할 신주가 추가될 때 신주에 대한 권리를 미리 갖다 팔 수 있는 권리를 권리공매도라고 말합니다. 자, 요것은 신주가 상장되기 2거래일 전에 가능한데 자, 그럼 5월 4일은 신주가 상장될 수 있는 날을 얘기하고 그로부터 2거래일 전, 그러니까 5월 2일이 되겠죠. 자, 근데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래일씩 밀려서 4월 30일부터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루닛의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10%나 넘는 주식이 시장에 풀리는 오버행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고 주식이 늘어나는 만큼 주당가치 희석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인 거죠. 볼파라 인수는 분명 루닛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것은 세력도 알고 있겠죠.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루닛을 장기적으로 매집했던 주체가 엑시트하기 위해서 고점에서 팔고 꼬시고 팔고 꼬시고를 반복하면서 헤드앤숄더 차트 패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종토방 같은 데 보면 일단 뭐 실적 발표 때 실적 발표가 따블이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자, 최대 매출을 찍은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대 매출에도 적자는 확대됐습니다.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윤이 줄어들었다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당연히 좋지 않죠. 당장의 매출 상승은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최대 매출을 찍었다는 사실만 보고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리고 전환사채 오버행 리스크가 머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지 않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핵심은 실정에서는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전환사채 총주식 수의 10%에 달하는 대량 물량의 매도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지표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루닛의 실적이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도 볼파라 인수로 연결 재무제표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물론 적자 확대도 볼파라 인수에 따른 비용과 해외 사업을 위해서 투자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가 이어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볼파라 인수로 인해서 볼파라의 매출이 재무제표에 더해지면서 그냥 부풀어졌을 뿐이기에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고 영업이익, 손실폭이 커진 것은 기업의 투자, 볼파라 인수비용과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악재로 볼 것도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가의 변동을 크게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 전환사채만 빼고.
저희 전환사채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 주체가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자, 루닛에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최근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알고 계실 겁니다. 들어라도 보셨을 겁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자, 헤드앤숄더 차트 패턴. 자, 이 자리가 어깨 라인입니다. 이쪽이 왼쪽 어깨, 이쪽이 오른쪽 어깨인 거죠. 자,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더 높습니다. 자, 이 오른쪽 어깨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가는 건 명확하고요. 이런 비슷한 차트 패턴이 나왔을 때 헤드앤숄더다, 아니다 라는 기준을 이 어깨로 봅니다.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더 높을 경우 헤드앤숄더다. 루닛은 교과서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럼 요때 상승들은 무엇이냐? 요때 상승은 무엇이냐? 이런 상승은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왜 올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수 주체를 모집하는 주도 주체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수많은 패턴 중에서 헤드앤숄더는 웬만한 개인들도 알고 있는 패턴이죠. 유명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 패턴의 역사를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패턴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루닛의 차트는 헤드앤숄더 패턴의 교과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 패턴이 나오게 되는 이유. 요렇게 여기서 그냥 다 팔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수많은 물량을 매집했던 주도 주체가 보유한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 단 한 차례에 털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자극해야 그 많은 물량을 분할로 팔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는 개인들을 모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락할 때는 팔아치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을 유도하려면 자전거래든 통정거래든 자금이 소모되죠. 하다못해 수수료라도 소모가 되는데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턴 없이 전고점을 넘어버리는 상승세를 개인들에게 보여주면 개인들의 매수세는 쉽게 꼬이겠지만 그만큼 자금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자전거래로 주가를 전고점을 돌파하게 만드는 것은 단일계좌 상위거래 종목에 지정이 돼버리고 단기간 상승으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의 딱지가 붙게 되죠. 그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위축이 됩니다.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세로 돌아설 수가 있죠. 그래서 분할로 개인들을 꼬시게 되는 겁니다. 단일계좌 상위거래 종목도 피하고 투자주의, 투자경고, 위험 등의 딱지들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짓거리를 늘 해왔고 이것을 유심히 지켜봤더니 어떤 특정한 패턴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패턴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 헤드앤숄더라는 겁니다.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한 차례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일정한 패턴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는 거고요. 세력이 바보도 아니고 헤드앤숄더는 알려진 패턴인데 그대로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주가에 이거에만 집중합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마이너스 0.89 거의 보합이다. 신경 쓰지 말아야지.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이렇게 주가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믿지 않으실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상승세를 가끔씩 맛보여줬으니까요. 호재 뉴스들도 있겠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재산은 원래 그렇게 날려먹는 겁니다. 모든 주식 도서에는 헤드앤숄더가 있습니다. 모두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 헤드앤숄더 차트 패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가지 사진이 나올 텐데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패턴을 알고 계신 분들도 주가가 오르면, 이런 식으로 오르면 굳이 이 리스크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죠. 그걸 세력들도 알기 때문에 대놓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해도 주가만 올려놔주면 알아서 매수를 해주니까. 자, 이렇게 3거래일, 4거래일 연속 올렸는데 매수 안 한다? 그럼 주가를 하루 더 올리면 개인들은 더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99%가 투자의 기준이었고 주가, 당일 주가, 그리고 추세만 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고 아차 싶으신 분들은 99%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냉철하게 리스크를 배제할 투자를 하실 준비가 되신 분들인 거죠. 그리고 호재가 전고점을 뚫을 만큼 강력했다라고 하면은 이 패턴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세력이 이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럼 그냥 올라갔겠죠. 자, 그리고 루닛에는 헤드앤숄더는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주식을 크게 보면, 화면을 크게 보면 23년도부터 보면은 딱 보이죠. 여기까지가 헤드앤숄더인 겁니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이 오른쪽 어깨를 찍고 나서 요쯤에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자, 근데 개인들은 믿지 않았었죠. 왜? 하루 주가 상승. 자, 이런 자리겠죠. 이런 주가 상승에만 집중을 했으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봤으니까. 그렇게 10만원이던 주가는 4만원 근사치까지 떨어졌습니다. 3만원까지도 떨어졌네요. 자, 그래서 지금 루닛의 현주소는 상당히 경기를 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대응 측면에서 보자면 헤드앤숄더 패턴은 하락 패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할 줄 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은 다르게 생각하면 매도 타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락 패턴이지만 명확한 매도 타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손실을 최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유용한 지표가 되는 거죠. 아까 헤드앤숄더 패턴이다라는 것을 정의할 어깨 라인이 있는 것처럼 매도 타점을 특정할 넥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넥라인은 이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요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 이 자리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했을 때는 대응을 반드시 해야겠죠.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전환 청구 가능일이 5월 초기 때문에 그 전에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분할로 이탈하고 있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오른쪽 어깨 라인에 근접했을 때나 혹은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저항받고 무너졌을 때,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의미가 큰 여기 매물대와 넥라인에 지지받고 반등한 뒤에 다시 꺾이기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모두 매수 주체를 모집한 뒤에 팔아넘기기 시작했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도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이기 시작할 때 거래가 동반이 됐다면 더 확실해지는 거고요. 각각의 자리에 분할로 대응하는 것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대응이라고 보고요. 텔레그램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릴 겁니다. 설명드리지 않은 근거들도 함께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대응이라는 영역은 실시간이 전제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응이라기보다는 대처 방안입니다. 대비.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방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근거를 포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굴에 들어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본업 때문에 쉽지 않고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귀찮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셔야 할 리스크, 손실이라면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이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지 않으실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과 근거들이 맞아 떨어지는지 지켜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대응에는 냉정함과 현명함이 동반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꽤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증자라는 이벤트를 내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라고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참고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그램방에서 개별 종목 이외에도 루닛 이외에도 추천 종목이나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 여러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